생사의 갈림길에 선 13살 소녀 앞에 8마리의 사나운 개들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인도에서만 매년 2만 명이 목숨을 잃는 떠돌이 개 공격. 이번에는 그녀의 차례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인도의 오래된 비극.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온 한 마리 개의 휘파람 소리.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5마리 진돗개가 인도의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서구 국가들이 경악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인과 함께 해온 우리의 진돗개가 세계를 구하는 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소녀와 진돗개의 특별한 운명, 그리고 한국의 지혜가 세계를 변화시킨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8마리 떠돌이 개들의 거친 숨소리가 라자스탄의 뜨거운 공기를 가르며 제 귓가에 울렸어요. 학교 가방을 방패처럼 앞으로 내밀었지만 가방 너머로 보이는 개들의 번뜩이는 눈빛은 이미 저를 먹잇감으로 정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라비 아저씨의 딸도 이렇게. 순간 머릿속을 스친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작년에 개 무리에 물려 세상을 떠난 여자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흔했죠. 인도에서만 매년 2만 명이 떠돌이 개 공격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 차가운 통계 속에 제 이름이 더해질 순간이 왔나 봅니다. 가장 앞에 선 개가 으르렁거리며 이를 드러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13년 삶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고 의사가 되겠다던 꿈은 이 골목길에서 산산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휘파람 소리가 골목 끝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명령처럼 들렸고 놀랍게도 모든 개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아 샤르마입니다. 인도 라자스탄주 자이푸르 외곽 마을에 사는 13살 소녀예요. 그날 아침 학교로 가던 평범한 등굣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골목 입구에 한 마리의 개가 서 있었어요. 중간 크기의 황갈색 털을 가진 제가 본 적 없는 품종이었죠. 그 개는 당당한 자세로 서서 마치 군인처럼 권위 있는 눈빛으로 떠돌이 개들을 응시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 한 마리 앞에서 8마리 떠돌이 개들이 꼬리를 내리고 물러서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그 개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또 한 번에 낮고 짧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을 뿐이었죠. 그러자 떠돌이 개들은 마치 명령을 받은 것처럼 하나둘씩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제 다리는 여전히 공포로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경이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개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여전히 벽에 등을 기댄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개에게서는 위협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강한 존재감이 느껴졌죠. 개는 제 앞에 멈춰서서 똑바로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개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어떻게 한국의 진돗개가 인도의 이 작은 마을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한 마리가 8마리의 사나운 떠돌이 개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마을이 얼마나 오랫동안 떠돌이 개 문제로 고통받아 왔는지, 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에서 온 개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는지 말이에요. 그날 제가 만난 개의 이름은 바운이었습니다. 바운은 단순히 제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제게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선물해 주었죠. 이건 단순한 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나라의 만남, 두 문화의 교류,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바운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영혼의 연결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나중에야 그것이 한국인들이 인연이라고 부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특별한 만남이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제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 나아가 인도 전체가 한국의 작은 개들에 의해 변화되기 시작했죠.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어떻게 인도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와 바운 사이에 어떤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바운과의 첫 만남은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한국의 진돗개가 인도 라자스탄의 작은 마을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 마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인도에는 약 3,500만 마리의 떠돌이 개가 있습니다. 정확히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숫자죠. 매년 이 떠돌이 개들에게 물려 2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만 명이 부상을 입어요.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자이푸르 외곽의 우리 마을 같은 곳에서는 더욱 심각했죠. 저희 마을은 분홍빛 건물들로 유명한 자이푸르 도심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화려한 관광지와는 달리 우리 마을은 소박하고 가난합니다. 흙먼지 날리는 좁은 골목길, 낡은 벽돌집, 그리고 매일 아침 들리는 사원의 종소리가 우리 마을의 일상이에요. 여기서 저는 어머니 아시아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프리야, 넌 반드시 의사가 될 거야.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이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천을 짜서 생계를 유지하시는데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저의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공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학교는 마을에서 5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그 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가는 길에는 항상 떠돌이 개 무리들이 있었죠. 떠돌이 개들은 주로 새벽과 저녁에 활동해서 등하굣길은 항상 위험의 연속이었어요. 마을 이장 라즈쿠마르 아저씨는 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철망 울타리도 설치해보고 마을 청년들로 순찰대도 꾸렸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어요. 개들은 항상 돌아왔고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라즈 아저씨는 항상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개들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도 생존을 위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개들을 함부로 해칠 수도 없었죠. 제가 8살 때였어요. 옆집 소년 안일이 하교길에 개 무리에게 공격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촛불을 들고 모였어요. 우리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의사가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날 밤 제가 한 다짐이었어요. 하지만 13살의 소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특히 생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동물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책을 찾아 읽었고 어떻게 하면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운명이 한국과 연결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던 그 운명의 아침이 찾아왔어요. 8마리 떠돌이 개 무리에 둘러싸여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고 그리고 바운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당시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바운이 나타났을 때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김민석 교수님이 계셨어요. 제 목숨을 구한 바우는 그저 한 마리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파견한 진돗개 특별훈련단의 리더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마을에 온 이유는 인도 전역을 괴롭히는 떠돌이 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바운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던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교감이 흘렀어요. 마치 이제 괜찮아, 내 곁에 있을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일상과 우리 마을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진돗개와 한국이 우리 마을에 가져온 변화는 인도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 저와 바운이 있었죠.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운과의 만남이 운명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떠돌이 개 무리에게 공격당한 그날은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날이었어요. 마을 어귀에 있던 상점 주인 빈드 아저씨가 그날의 공격 장면을 우연히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 영상은 처음에는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고 그 후 국가방송으로 마침내 국제 뉴스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하룻밤 사이에 인도 떠돌이 개 문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떠돌이 개 문제가 심각한 인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2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BBC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CNN, 알자지라 등 세계 각국의 뉴스에서도 저와 인도의 떠돌이 개 문제를 다뤘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에 인도 정부는 즉각 행동에 나섰죠. 우리는 OECD 국가들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인도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초청했습니다. 인도 농림부 장관의 기자회견이 열렸고 몇 주 안에 여러 선진국에서 전문가들이 인도로 모여들었습니다. 영국은 체계적인 포획과 중성화 프로그램을, 미국은 첨단 울타리 시스템을, 독일은 행동심리학적 접근법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은 인도의 특수한 환경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게, 너무 넓은 지역, 그리고 힌두교의 생명 존중 사상까지. 서구의 방식은 여기서 통하지 않아요. 라즈 아저씨의 말처럼 외국의 방법들은 하나둘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전혀 다른 접근법을 가진 팀이 도착했어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김민석 교수님은 20년간 진돗개를 연구해 온 세계적인 전문가였습니다. 그분은 진돗개 특별훈련단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 고유의 개 훈련법과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을 결합한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한국인과 함께 살아오며 특별한 능력을 발전시켜왔어요. 특히 뛰어난 리더십, 영토 수호 본능, 그리고 다른 개들을 통제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김민석 교수님은 국제 컨퍼런스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러워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5마리의 특별한 진돗개 팀이 선발되었습니다. 팀의 리더는 바운이었어요. 5살의 수컷 진돗개로 뛰어난 판단력과 리더십을 가진 개였습니다. 하나는 4살 암컷으로 관찰력과 지능이 특출났죠. 태사는 6살 수컷으로 강인한 체력과 위압감이 있었고 별이는 3살 암컷으로 민첩하고 친화력이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수리는 4살 수컷으로 뛰어난 추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5마리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의 역사와 정신을 담은 문화사절단이자 인도의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김민석 교수님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분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직업적 과제가 아니라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의 지혜를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귀중한 기회였죠.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김 교수님은 어린 시절 진돗개 한 마리에게 목숨을 구한 경험이 있었다고 해요. 그 경험이 그분을 진돗개 연구의 길로 이끌었고 20년간 한국 전통개 훈련법과 진돗개의 특성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식을 인도에서 펼칠 때가 온 것이었죠. 진돗개 팀과 김 교수님, 그리고 2명의 보조 연구원까지 총 8명의 한국 대표단이 인도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하지만 한국팀의 도착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와 의구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작은 개들이 우리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품었어요. 인도의 거친 떠돌이 개들에 비해 진돗개들은 훨씬 작고 온순해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크기가 아니라 지능과 훈련, 그리고 특별한 본능으로 무장한 개들이었습니다. 진돗개 특별훈련단이 우리 마을에 온 첫날, 저는 그들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창문 밖에서 들려온 특별한 휘파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저를 지켜보는 한 쌍의 지혜로운 눈동자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바운과의 첫 대면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김민석 교수님은 제 사연을 듣고 바운을 특별히 저의 보호자로 지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을과 한국 진돗개 사이의 아름다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진돗개 특별훈련단은 이제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 의구심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을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마을을 완전히 변화시켰는지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운과의 만남은 제게 특별했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진돗개 팀을 그리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라자스탄 공항에 도착한 김민석 교수님과 진돗개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가득한 환영식을 마주해야 했어요. 저 작은 개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이건 농담이겠죠? 지역 행정 책임자 닐레시 카프루 씨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위압감 있는 항상 회색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었어요. 그의 냉소적인 미소는 공항을 가득 메운 현지 언론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죠. 다음 날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은 더 심했습니다. 인도의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러 온 작은 개들. 한국의 개 외교, 해결책인가, 쇼인가. 그 같은 제목들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온라인 댓글은 더 가혹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진돗개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와 훈련을 통해 특별한 능력을 발전시켜온 파트너입니다. 김민석 교수님은 현지 기자들 앞에서 흔들림 없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처음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접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진돗개들은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훈련센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에 창고로 쓰이던 건물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김 교수님과 연구원들은 옆에 있는 작은 농가에 머물렀죠. 첫날부터 구경꾼들로 센터 주변이 붐볐습니다. 저 개들은 정말 특별한가요? 뭐가 다른 거죠? 우리 개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나요?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사실 그 뒤에는 의심과 불신이 깔려 있었어요. 라즈 이장님만이 진심으로 프로젝트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매일 진돗개 훈련센터를 방문하며 김 교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특히 닐레시 카프루 씨의 반대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진하던 떠돌이 개 포획 프로그램에 예산을 더 투입하길 원했고 한국 팀의 방법은 비현실적인 실험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우리는 이미 수년간 이 문제와 씨름해왔습니다. 외국에서 온 몇몇 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해 줄 거라 기대하는 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닐레시의 말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온 사람들은 쉽게 희망을 품기 어려웠죠. 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바운에게 목숨을 구해받았지만 정말 그들이 우리 마을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어요. 진돗개들도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라자스탄의 뜨거운 기후, 낯선 음식과 냄새, 그리고 현지인들의 의심 어린 시선까지 그들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죠. 진돗개들은 매우 영리하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중이지만 곧 그들의 진가를 보게 될 겁니다. 김 교수님은 매일 저녁 진돗개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는 각 진돗개에게 개별적인 지시를 내리고 그들의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있었어요. 센터 개관 5일 후 진돗개팀은 첫 현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학교에 다시 나갔고 하교길에 그들의 활동을 목격했어요. 바운, 하나, 태산, 별이, 수리가 김 교수님과 함께 마을 외곽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어떤 특별한 장비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진돗개들은 본능적으로 떠돌이 개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냄새를 맡고 발자국을 확인하며 마을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어요. 프리야, 이리 와볼래? 김 교수님이 저를 발견하고 부르셨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한국어 억양의 힌디어였지만 따뜻하고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바운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바운이 널 기억하고 있구나.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 김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바운은 제 손을 핥으며 친근함을 표현했고 저는 처음으로 개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 안의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작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마을 전체의 회의적인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일주일이 지나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자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어요. 이제 우리도 결과를 보여줄 때가 왔어요. 김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진돗개들도 주인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더욱 집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서쪽 지역을 주로 활보하던 떠돌이 개 무리가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어요. 대신 바운과 태산이 그 지역을 순찰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마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이야기가 더 진행되면서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진돗개들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 마을과 제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서쪽 지역의 떠돌이 개들이 갑자기 사라진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그 개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운과 태산이 그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라즈 이장님이 김 교수님께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았어요. 소통했죠. 진돗개 훈련단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5마리의 진돗개들은 마을을 구역별로 나누어 순찰했습니다. 바우는 주로 마을 중심부와 학교 주변을, 하나는 동쪽 지역을, 태사는 서쪽을, 별이는 남쪽을, 수리는 북쪽 지역을 담당했어요. 놀라운 점은 그들이 떠돌이 개들과 직접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그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진돗개들은 자신의 존재감과 영역 표시로 떠돌이 개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놀랍게도 현지 개들은 이에 반응했어요. 진돗개는 1000년 넘게 한국 마을을 지켜온 개입니다. 그들은 영역 관리와 다른 개들과의 소통에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직접적인 공격 대신 자연스러운 위계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죠. 김 교수님의 설명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결과는 분명했어요. 진돗개들은 마을 주변의 떠돌이 개들을 점차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개들에게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디에 가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진돗개 팀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 사건은 마을 축제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떠돌이 개들도 몰려들어 혼란을 일으켰을 텐데 이번에는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5마리 진돗개들이 마을 곳곳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마법입니까? 마을 사람들의 의구심은 이제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 교수님은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지 개들을 훈련시킬 거예요. 모든 개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훈련받으면 그들은 마을의 소중한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김 교수님은 온순한 성격의 떠돌이 개 6마리를 선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젊고 건강한 개체들이었어요. 진돗개들, 특히 하나와 별이가 이 개들과 가장 먼저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의 지도 아래 한국식 개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훈련센터로 달려갔습니다. 바운이 항상 학교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곧 모두가 바운과 저의 특별한 유대를 인정하게 되었죠. 훈련센터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식 훈련법은 강압이나 공포가 아닌 신뢰와 존중에 기반했어요. 김 교수님은 특별한 손짓과 목소리 톤, 그리고 보상 체계를 통해 개들과 소통했습니다. 진돗개들은 이 훈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들은 마치 선생님처럼 현지 개들을 이끌었죠. 개들은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서로의 언어는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진돗개들은 번역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 교수님의 설명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며칠 만에 현지 개들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그들은 더 침착해졌고 사람들 앞에서도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훈련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사람들에게도 개를 대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개들이 공격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대부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서워하면
그들도 우리를 위협으로 느끼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김 교수님의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길에서 떠돌이 개를 보더라도 사람들은 막대기를 들고 위협하는 대신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BBC 인도 특파원 쉬브라오가 우리 마을을 찾아온 건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하루 종일 진돗개 팀을 따라다니며 취재한 후에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20년간 저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이렇게 혁신적인 접근법은 처음 봤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들이 인도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군요. 쉬브의 보도는 영국 BBC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고 우리 마을은 갑자기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관심은 가장 완고했던 반대자의 마음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실험이군요. 하지만 아직 장기적인 효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닐레시 카프루시의 톤이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그는 여전히 완전히 설득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프로젝트를 방해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진돗개 훈련단의 성과는 날이 갈수록 뚜렷해졌어요. 마을 주변의 떠돌이 개 출몰이 70% 이상 감소했고 공격 사고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은 바운의 특별한 관리로 완전히 안전지대가 되었죠. 저는 이제 학교에 혼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바운이 항상 멀리서 지켜봐 주었지만 더 이상 엄마나 다른 어른들의 동행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게 큰 자유와 자신감을 주었어요. 진돗개 훈련단의 활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떠돌이 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저와 특별한 유대를 형성한 바운이 있었습니다. 진돗개 훈련단의 활약이 눈에 띄게 성과를 보이면서 마을 사람들의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더욱 특별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바운과 저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었죠. 공격을 당한 후 몇 주 동안 저는 학교 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골목길을 지날 때면 온몸이 떨렸어요. 엄마는 매일 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죠. 엄마도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프리야,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김 교수님이 어느 날 저녁 우리 집을 방문해서 제안했습니다. 그는 바운을 데리고 왔어요. 바운이 내 등굣길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바운의 따뜻한 눈빛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다음 날 아침, 바운이 우리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운과 함께 걷는 것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의 존재는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괜찮아, 프리야. 바운은 특별한 개야. 그가 있으면 다른 개들이 접근하지 않을 거야. 김 교수님의 말씀대로 바운과 함께 걷는 동안 어떤 떠돌이 개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바운은 때때로 멈춰서서 주변을 살피고 특유의 낮은 소리로 신호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멀리서 돌아다니던 개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매일 아침 바운과 함께하는 등굣길은 제 트라우마를 조금씩 치유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어요. 2주가 지나자 골목길을 지날 때의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저는 바운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너와 바운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는 것 같구나. 김 교수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였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바운과의 유대는 등하교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저는 종종 훈련센터에 들러 다른 진돗개들과도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는 조용하지만 지혜로웠고 태사는 위험이 있었으며 별이는 활발하고 장난기 많았죠. 수리는 조금 수줍음이 많았지만 가장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프리야, 넌 개들과 특별한 교감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김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부끄러워졌지만 내심 기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들을 좋아했어요. 특히 개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늘 궁금했죠. 이제 진돗개들을 통해 그 세계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엄마가 만든 차파티를 바운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본 김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바운이 인도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한국에서는 주로 고기와 채소를 먹었는데
바운이 한국에서는 뭘 했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바운은 한국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개야. 산악 지역의 마을을 지키고 다른 개들을 이끄는 리더였지. 진돗개는 한국의 역사와 함께 해온 특별한 견종이란다. 김 교수님의 이야기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문화, 진돗개의 역사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저와 바운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진돗개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주셨고 저는 처음으로 자신감 있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국가 지정 문화재예요. 그들은 용맹하고 충성스러우며 영토를 지키는 데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의 지능과 다른 개들을 이끄는 능력이에요. 발표가 끝난 후 친구들은 바운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방과 후 많은 아이들이 훈련센터를 방문했어요. 바운과 다른 진돗개들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김 교수님은 인내심을 갖고 모든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프리야, 넌 훌륭한 교육자가 될 소질이 있구나. 개들과의 특별한 교감 능력도 있고. 김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처음으로 의사 외에 다른 꿈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동물 행동 전문가나 수의사도 멋진 직업일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운과 저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바운은 제가 슬플 때면 항상 제 곁에 있었고 제가 기쁠 때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친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김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바운과 다른 진돗개들은 언제까지 여기 있나요? 김 교수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프로젝트는 6개월 예정이란다. 하지만 성과가 좋으면 연장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의 말은 끝맺지 못했지만 저는 언젠가 바운과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생각은 접어두기로 했어요. 지금 이 순간 바운이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프로젝트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마을 전체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고 여성들도 늦은 시간에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떠돌이 개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격성은 사라지고 인간과의 공존을 배우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닐레시 카프루 씨가 몰래 훈련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운을 오랫동안 관찰했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몰랐지만 닐레시 씨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운과 저의 특별한 유대는 계속해서 깊어졌고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소녀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감 넘치고 꿈이 있는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와 바운에게 또 한 번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바운과의 특별한 유대감이 깊어지면서 저는 이전의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처음으로 과학 경시대회에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날은 학교에서 특별활동으로 밤늦게까지 남아 준비해야 했습니다. 프리야, 오늘은 늦을 것 같으니 누군가에게 데리러 오라고 할까? 과학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린 후였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 저는 학교를 나섰습니다. 바운은 평소처럼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보이지 않았어요. 바운. 또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두웠고 마을로 가는 좁은 골목길은 평소보다 더 음산하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한두 마리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많은 개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전에 본 적 없는 떠돌이 개 무리였습니다. 12마리.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제가 본 개들 중 가장 크고 사나워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떠돌이 개들이 천천히 다가오며 원을 좁혀갔습니다. 그들의 눈은 배고픔과 위협으로 가득했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어떡하지? 몇 달 전에 그 공포가 다시 엄습했지만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 개들은 마을 밖에서 온 것 같았어요.
진돗개 훈련단의 영향을 받지 않은 더 위험한 무리였죠. 가장 큰 개가 앞으로 나서며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제 손에 있던 과학 노트가 떨어졌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빨랐고 이미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으니까요. 그 순간 익숙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운의 신호였어요. 골목 입구에 바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 태산, 별이, 수리도 함께였습니다. 5마리 진돗개 전원이 전략적인 위치에 서 있었어요. 떠돌이 개들이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진돗개들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는 떠돌이 개들이 2배 이상 많았고 크기도 훨씬 컸어요. 제 심장은 바운을 걱정하며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곧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바운이 특별한 신호를 보내자 5마리 진돗개들이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전술을 펼치는 것 같았어요. 태산이 먼저 앞으로 나서 가장 큰 개와 맞섰습니다. 그의 당당한 자세와 위압감 있는 눈빛은 상대를 주춤하게 만들었어요. 하나와 수리는 양쪽에서 원을 그리며 떠돌이 개들을 흩어놓았고 별이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제게 가장 가까이 있던 개를 견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운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특유의 낮고 강한 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떠돌이 개들이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진돗개들은 싸우지 않고도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빨리. 바운이 제게 길을 열어주자 저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모든 개들이 순순히 물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개를 포함한 3마리가 갑자기 바운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운이 위험했어요. 그 순간 태산이 번개처럼 움직여 바운을 도왔고 하나와 수리도 합세했습니다. 진돗개들의 완벽한 팀워크에 떠돌이 개들은 결국 물러났어요. 그들은 점점 뒤로 물러나더니 마침내 골목을 떠났습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저는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바운이 다가와 제 손을 하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안심이 뒤섞여 있었죠. 바운, 정말 고마워. 저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바운은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다른 진돗개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우리를 호위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걱정으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프리야, 어디 있었니? 이렇게 늦게. 엄마의 말은 바운과 다른 진돗개들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엄마, 바운이 저를 구해줬어요. 다른 진돗개들도요.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 부엌에서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엄마는 5마리 진돗개 모두에게 특별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인도 전통 음식과 함께요. 바운의 눈빛에서 저는 감사와 기쁨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내일 김 교수님께 전화해서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겠구나. 엄마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마을에 퍼졌어요. 진돗개들이 사나운 떠돌이 개 무리로부터 저를 구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돗개 훈련센터로 모여들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특히 놀라운 건 닐레시 카프루 씨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김 교수님을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날 이후 프로젝트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닐레시 씨도 어린 시절 개에게 물린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해요. 바운과의 만남이 그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나 봅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구조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진돗개들의 능력과 한국의 훈련 방식이 인도의 떠돌이 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모두에게 증명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바운 사이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다는 점이에요. 이제 그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더 큰 변화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곧 우리의 작은 마을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진돗개들이 저를 구한 이야기는 마을의 경계를 넘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쉬브라오가 그 사건을 BBC에 특집 보도했고 이후 CNN, 알자지라 등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도 우리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인도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가 아닌 문화적 교류의 상징이 된 한국 진돗개의 기적을 현장에서 보도합니다.
TV 화면 속에서 바운과 다른 진돗개들의 모습이 전 세계로 방송되었어요. 우리 작은 마을은 갑자기 세계적인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매일 다른 나라의 기자들이 방문했고 전문가들도 이 프로젝트를 연구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OECD 회원국들은 한국의 진돗개 훈련단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떠돌이, 개 문제로 고통받는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이 모델을 도입하고 싶어 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단순한 개 훈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지혜와 과학적 접근이 결합된 혁신적 모델입니다.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고 한-인도 진돗개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단계로 라자스탄,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등 5개 주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도 한국의 진돗개와 훈련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고비용의 첨단 장비나 복잡한 시스템 없이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접근법이 큰 호응을 얻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진돗개 특별훈련단을 위한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였어요. 바운, 하나, 태산, 별이, 수리는 특별한 꽃목걸이를 받았고 김민석 교수님은 명예마을 주민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행사 중 김 교수님이 저를 단상으로 불렀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프리야, 내가 바운과 맺은 특별한 유대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었어. 내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단다. 김 교수님은 저에게 한국 유학의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부설과학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장학금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운도 함께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운은 이제 너와 특별한 인연이 되었어. 그리고 너는 동물 행동과 소통에 타고난 재능이 있어. 한국에서 그 재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야.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게는 꿈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꿈에서 이제는 동물 행동 전문가나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으니까요. 엄마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김 교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것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기회였으니까요. 한국에 가면 진돗개의 고향도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진도라는 섬이야. 진돗개의 본고장이지. 거기서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진돗개와 사람들의 특별한 유대를 볼 수 있을 거야. 한국 유학을 결심한 후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바우는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주는 것 같았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한국과 인도 사이의 문화적 교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한인도 우정센터가 설립되었고 김 교수님의 연구팀 일부는 계속해서 마을의 남아 프로젝트를 이어나갔어요. 세계 각국에서도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을 인정하고 한국의 진돗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공식 요청이 들어왔고 한국 정부는 국제 진돗개 훈련단을 설립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항상 지혜와 끈기로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세계와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 대통령의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고 진돗개는 한국의 새로운 문화 외교 자산으로 부상했습니다. 과거 단순한 토종견으로만 여겨졌던 진돗개가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었어요.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마을 전체가 모여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와 바운에게 축복을 보냈어요. 심지어 처음에는 가장 반대했던 닐레시 카프루 씨도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프리야, 넌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지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길 바란다. 그날 밤 저는 바운과 함께 마을의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우리는 조용히 앉아 지난 6개월을 돌아봤어요. 위험한 순간에 만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운, 우리 정말 대단한 모험을 시작하는 거지. 한국에서도 여기서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 바운은 마치 이해한 듯 제 손을 하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무한한 충성심이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교수님,
바운과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인도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꿈을 그렸어요. 언젠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 다시 인도로 돌아와 더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바운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진돗개의 고향 진도도 방문했고 더 많은 진돗개들도 만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진돗개에 대한 자부심을 직접 느끼고 있죠.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인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 소녀가 한국에서 꿈을 키우는 아름다운 교류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개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바운과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항상 함께할 것이라는 점이에요. 인연으로 맺어진 우리의 특별한 유대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서울의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진돗개라는 특별한 선물을 세계에 준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바운에게 말이죠.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과 인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세계에 큰 감동을 선사한 이 이야기, 우리의 문화유산이 인류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진돗개가 인도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고 한 소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자부심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화적 지혜가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과 한국 문화가 펼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